이번에는 48회 11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임의의 중성자 A부터 D까지 우선 주어진 정보로 A부터 D가 누군지 찾아내야겠네요. 그러면서 정보가 무슨 정보,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 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껍질이 K 껍질, 두 번째는 L 껍질, N이 2인 껍질, 즉 ES와 EP가 L 껍질, 3S, 3P, 3D는 M 껍질. 자, 이렇게 영어 알파벳 순이죠. 이걸 이용해서 전자수를 중성이니까 전자수를 알면 그게 바로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 하면서 A부터 D까지 우리는 누군지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A는 전자 총 몇 개인가요? 10개니까 얘는 10번 네온이네요, 지금. 자, 그다음에 B는 10개, 11개. 그러면 11번 소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10개, 7개 하면 17개, 17번 염소 CL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10개, 18개, 19개, 19개 포타슘이에요. 됐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요 소듐하고 그 다음에 요 포타슘, 즉 B와 D는 얘는 둘 다 일조 원자, 알카리 금속이죠, 그쵸? 그 다음에 네온, A는 비활성 기체고 C는 할로젠 원자죠. 자, 이렇게 해서 A부터 D까지 누군지 찾아냈고요. 그 다음 바닥 상태 A에서 D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1번 음이온되기 가장 쉬운 건 누가 음이온되기 쉬운 건가요? 비금속들. 이게 잘 되는 거죠, 그쵸? 금속은 양이온 잘 되는 애들고 비금속, 비활성 기체는 이미 옥텟 만족해서 이온 같은 거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음이온들은 한두 개의 전자만 더 얻으면 옥텟 만족하기 때문에 비금속들이 한두 개의 전자만 받으면 옥텟 만족하기 때문에 음이온이 잘 된다 해서 누구? C가 돼야겠죠? A가 아니라 C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것은? 자,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거. 우선 양이온은 좀 전에 비금속은 음이온이 잘 된다. 양이온은 누가 잘 된댔어요? 금속. 그러면 금속은 누가 있어요, 지금? 금속은 2번 질문에서 금속은 소듐, B인 소듐과 11번인 소듐과 19번인 포타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중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죠, 그쵸? 전자를 잃는다. 그것도 기체 상태에서. 그럼 기체 상태 전자 잃는다. 그게 바로 누군가요? 예를 들어 반응식 한번 써보면 반응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듐까지 얘기한다면 소듐 가스가 얘가 전자를 잃어서 소듐 플러스 가스와 그 전자나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게 관련된 거 우리 배운 거 뭐가 있네요. 바로 이온 에너지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온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온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많은 에너지 필요한 것보다 손쉽게 양이온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온 에너지는 누가 더 크죠? 소듐이 더 큰 거니까, 그쵸?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 작아진다에 의해서 소듐이 더 위쪽이니까 이온 에너지 더 크겠죠? 따라서 양이온 되기 쉬운 건 누구다? 포타슘이 더 잘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2번 가장 쉬운 건 D 포타슘이다.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원자 반지름 B와 C. 자, 3번 B는 누구죠? B는 소듐이고요. 11번 소듐이고 C는 같은 주기 11번, 17번 같은 주기의 17번 염소예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크기, 주기적 경에서 어떻게 되나요? 원자로 증가할수록 사이즈, 유액전화 증가해서 사이즈 작아진다면서 크기는 이러한 순서죠. 그래서 B가 더 크다 해야 되니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B와 C의 존재하는 홀전자 수는 다르다. 자, B, 마지막을 보면, 여기 마지막 껍질 보면, 이게 바로 세 번째 껍질, 3S, 현재 4번에, 자, B는 11번으로 마지막 껍질 보면 3S의 전자 하나, 해서 홀전자 한 개는 했죠? 그 다음에 C는 17번으로 마지막 껍질에 3S의 2개, 3P의 전자 3P의 전자 5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P오비탈 3개 있고 전자 5개가 이렇게 채워진다면서 홀전자 수는 역시 몇 개요? 한 개죠. 그래서 둘 다 상자성이며 홀전자 수는 동일하다. 다르다 아니라 동일해야겠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B와 D는 같은 주기 원자다. 자, B는 3주기의 1조 원자, 3주기 원자고요. D는 포타슘으로 B와 같은 족 원자기는 하지만 주기, 4주기로 같은 주기는 아니죠. 같은 족 원자다 해야 되죠.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족 원자다 해서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되겠어요.
자, 48의 12번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인데 현재 위에 나와 있는 분자에 있는 작용기를 모두 찾으래요. 그러면서 현재 보시면 메뉴에서 이게 H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지금. 그러면 이게 바로 뭔가요? 이게 바로 알데히드. 그래서 기업번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키톤하면 안 되겠죠 키톤하면 안 돼요. 요게 지금 요게 탄소라 생각하면 다리가 하나, 둘, 세 개만 있으니까 하나 남았잖아. 그 남은 자리가 H가 이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데히드예요. 키톤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 OH 있으니까 알코올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OCH 쓰면서 에테르 있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에스터는 COO 이거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미음. 완전히 이거는 점수 주는 문제인 거죠.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문제 됐어요. 이번에는 48의 13번 문제. 자, 다음은 개수 맞추자는 프로페인 C3H8의 연소 반응식이다. 먼저 개수 먼저 맞출까요? 우선 프로페인이 하나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탄소가 3개 있으니까 CO2 얼마? 여기 3이 돼야 되고 H 8개 있으니까 H2는 4개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산소 개수가 생성물질은 확정. 3 곱하기 2 하면 6, 4 곱하기 0, 1 하면 4개. 그러면 산소 연자 몇 개? 산소 원자 10개. 그러면 O2 몇 개이겠어요? O2는 5개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개수 균형 맞추기 이와 같이 완성됐고, 자, 그 다음에 질문은 273도씨 일기압에서 0.2몰의 프로페인이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 자, 우선 먼저 화학양론 관련된 문제 어떻게 풀랬죠? 몰수로 먼저 푼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하랬어요? 그 다음에 문제 맞는 압력, 부피 이런 거로 바꾸려 했었죠. 그러면 먼저 필요한 산소의 몰수 필요한 산소의 몰수 먼저 찾아볼까요? 방금 위에서 개수 맞추기 다 끝냈기 때문에 개수가 1대 5니까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프로펜의 몇 배? 5배. 그러면 0.2의 5배면 이는 1몰이 되겠네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부피로. 그러면 P분의 NRT 하면 부피는 P분의 nRT 하면서 그러면서 압력은 일기압, 분모항은 필요 없네요. 분모항은 일기압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73도씨를 칼빈원으로 바꾸면 얘는 273 플러스 273 칼빈 즉 2 곱하기 273 칼빈이 돼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여기 좀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외워달라는 거 그게 좀 나오네요. 여기 RT 곱에서 298 칼빈 298 칼빈에서는 이거부터 하죠. 273부터. 273 칼빈에서는 273 곱하기 R값 0.08이 한 것은 얘는 22.4. 그 다음에 298 칼빈에서는 24.4. 자, 이거 제가 외워달라 했었죠? 그중 바로 요 첫 번째 거, 이거 이용하면 돼요, 이거. 현재 온도 T가 2 곱하기 273. 그럼 2 곱하기 273 거기다 곱하기 R 하면서 요 부분이 얼마? 이 부분이 22.4. 그렇다면, 273도시에서의 RT 곱은 얼마 된 거예요? 22.4 곱하기 2. 그 다음에 몰수는 1몰. 그럼 끝났네. 2 곱하기 22.4니까 44.8리터.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4번. 계산 또 일일이 고스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준 것 같이 풀면 되더라. 그래야 빠른 시간에 풀고 지나가는 거였죠. 이런 데이터 암기, 이런 걸 제가 데이터 암기라 부르죠. 데이터 암기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다. 명심하자고요. 이번에는 48의 14번 문제. 자, 이 문제, 이 문제는 저스핀 전자 배출 갖는 코발트의 암모니 6개 플러스 3가. 현재 코발트 플러스 3가는 코발트가 27번이기 때문에 디오비탈 전자 6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배수가 6이기 때문에 팔면체 착물이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광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소위 저스핀 전자 배치 그래서 로스핀 전자 배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갈라짐 해제 델타 O에 의한 최대 흡수 파장 얼마? 220 나노미터 이렇게 현재 파장으로 알려줬네요 지금. 자 우선 이게 우선 정보로 기본 정보를 이렇게 주어졌고 그런 다음 이것과 누구를 비교시키려냐면 코발트 F-6개 13가 이거를 비교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코발트의 F가 6개의 바깥전화 13가 그러면 중심 원전은 앞선 거랑 똑같은 코발트가 3가로 디오비탈 전자 6개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F-6개 있기 때문에 역시 무슨 구조다? 팔면체 착물 그러면 갈라짐은 셋둘 갈라질 텐데 앞서랑 똑같은 셋둘 T2G와 EG로 갈라질 텐데 이 F-A는 뭐다? 얘는 약장 리간드. 약장 리간드로서 갈라짐은 이렇게 작게 돼요. 작게 되고 그래서 무슨 전자 배치? 얘는 하이스핀 전자 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그러면 홀 전자 수는 몇 개 되겠어요? 홀 전자 수는 4개 되고, 그 다음에 요 갈라짐 에너지, 요 델타 O는 앞서 한 거보다 작다. 자, 여기 델타 O 프라임 할게요. 그러면 요 델타 O보다 얘는 앞서 코발트의 암모니 6개보다 갈라짐이 작다. 따라서 흡수 파장. 흡수 파장은 더 길어진다. 더 길어져야겠죠? 누구보다? 암모니아 때보다. 암모니아가 220 나노미터였으니까 220 나노미터보다 더 길어져야 된다. 이런 결과. 그러면 홀전자 4개의 220보다 더 길다. 4개의 길다 하는 거는 답은 몇 번? 5번. 뭐 간단한 문제죠?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뭐 한 1분 정도 이내에 후다닥 풀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48의 15번 문제로, 이 문제는 저는 아무리 봐도 생물 문제인데 왜 화학이 냈나 싶어요. 자, 아무튼 현재 포도당이 디그루코스라는 거가 사슬형이 있다가 고리형으로 바뀔 수 있다 하면서, 바뀔 때 새로운 화학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합은 탄소 몇 번 탄소와 몇 번 산소 알파벳으로 된 누구와 누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니 이걸 찾아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시작 전에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끝에 보면 여기 CO 저기 알데히드 하면서 CO 카본 얘기가 있죠. CO 카본 얘기, 이렇게 CO 카본 얘기가 있고 H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잔뜩 있는 OH, 이렇게 OH가 잔뜩 있는데, 이들 OH는 말 때는 OH가 H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여기는 비고물상이 탄소를 공격하면서 여기 또 떨본들을 밀어내면서, 그러면서 또 물한테서 얘가 또 여기 밀어내면 여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되죠? 그러면 여기는 비공유전자쌍이 물한테서 H 플러스를 또 가져다가 OH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요 OH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요. 플러스 되면서 나중에 여기 잘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간다 하면서 그러면 O에 여기 탄소 있었겠죠? 탄소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누가 만들어진 거다? 이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 이서가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자, 이렇게 이런 원리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CH2OH 이게 그대로 있어야 돼요. 지금 산소가 붙어있는 탄소에 CH2OH2, 바로 지금 말단에 있는 요게 지금 요 놈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대로 요 놈. 그러면 결과적으로 5번 탄소에는 이 OH가 누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요 1번 탄소의 카본 위기에 있는 1번 탄소, 이거를 공격하면 봐봐요. 1번 탄소, 2번 탄소,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산소까지 해서 육각형 딱 맞게 되죠. 그래서 1번 탄소와 그 다음에 2번 산소가 지금 요거와 같은 이서 같은 걸 만든 것이다 해서 답은 1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생물 시간에 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찾는 것이다. 뭐라고 써야 됐던 거예요? OH는 산소가 카본이기에 있는 산소를 공격해서 최종 이기엇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카본이 오는 OH가 되는 거고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또 나올까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서 답은 1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48의 1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에테인에서, 에테인이면 C2H6, 탄소가 2개짜리죠. 여기서, H 수소가 염수로 치환된 어떤 화합물의 프로톤 NMR이래요. 그런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화합물을 찾아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먼저 해석해서 이걸로부터 얘는 분자가 누구다 이렇게 찾아야겠지만, 이거는 우리 전공자들이나 이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들의 피크, 요거 각각의 이들의 피크가 얘가 되는 거 찾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자, 역으로 풀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1번부터 그러면서 특히나 누굴 이용하냐면 커플링이요. 커플링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더블렛이냐 트리플렛이냐 이런 커플링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것에 해당하는 분자가 이들 중 누군지 우리는 간단히 알 수 있다 하면서,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면 1번은 CH3, 그 다음에 CH2Cl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요 수소와 요 수소 중 우선 케미컬 시프트 값은, 자, Cl이 붙으면 얘는 전자 끌개이기 때문에 전기 음성보다 큰 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 쭉 끌어당겨서 케미컬 시프트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수소보다 뒤에 수소가 케미컬 시프트는 크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커플링이요. 커플링.
현재 이 H가 붙어있는 탄소, 옆 탄소의 수소 몇 개 있죠? 2개 있어요. 그렇다면 CH3는 H는 몇 개로? 트리플로 갈라질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가 붙어 있는 탄소, 옆 탄소에는 수소 몇 개 있죠? 3개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엇으로? 쿼텟으로 4개로 갈라지겠죠? 3중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중선. 4중선이 더 왼쪽에 있어야겠죠? 케미컬 시프트 더 크니까. 자, 이렇게 해석되면서 지금 위에 보니까 케미컬 시프트 더 큰 애는 3중선이고요. 작은 애는 2중선. 그러면 얘는 만족하자가 바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자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H에 여기 CL의 첫 번째 탄소에 CL이 2개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탄소에는 CH3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케미컬 쉬프트 값은 전기음성도 큰 원자가 1번 탄소에 붙어 있으니까 1번 탄소에 붙어 있는 H. 자, 이걸 A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두 번째를 B 수소로 할게요. 그래서 A 수소의 케미컬 쉬프트 우선 더 크다 되고, 그 다음 요 A 수소가 붙어 있는 탄소, 옆 탄소에는 H가 3개. 그럼 얘는 쿼텟으로 4개로 갈라져야 되죠. 반면 비수소는 옆 탄소에 수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더블렛으로. 그렇죠? 이중결합. 2개 더블렛으로 갈라져야 된다. 하면서 지금 위에 보니까 자, 더블렛은 이건 맞았는데 자, 그 다음 거 3중선으로 갈라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4중선이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도 틀렸네요.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분자는 누군가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CH2CL의 CH2CL. CH2, CH2CL, 아이고, 2가 왜 자꾸 이상하게 써져? CH2, 이거, CH2에, 갑자기 잘 안 써지네요. CH2에, 아이고, 요 위치만 안 써지나 보네. 자, 세 번째 거는 CH2에,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CL 붙어 있고, 또 옆에도 CH2에 CL 있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수소와 이 수소는 현재 화학 전경 똑같지 않나요?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는 H가 2개 있고, CL 하나. 건너편에 탄소, 그 다음에 옆에 탄소도 이 수소가 붙어있는 탄소에는 수소가 2개의 CL 하나, 옆에 탄소 하나. 똑같죠? 완전히. 그쵸? 따라서 이 2개의 수소는 여기 있는 이 2개의 수소는 두 수소는 화학적 환경이 동일하다. 따라서 피크 몇 개 나와야 돼요? 피크 달랑 하나 나와야 되죠? 커플링 이런 것도 없어요. 동일한 수소기 때문에 동일한 수소 간에는 커플링도 안 해요. 그래서 피크 한 개로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무조건 아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자는 CH에 CL 2개. 탄소가 있으면, 자, CL이 이렇게 2개 붙어 있고, 하나는 수소. 그 다음 옆에 탄소에는 CL이 하나 있고, H가 2개. 자, 앞에 있는 수소를 A 수소, 뒤에 있는 수소는 B 수소라 좀 넘버링 좀 할게요. 그런 다음 제일 먼저 케미컬 쉬프트를 보면 현재 A 수소가 붙어 있는 탄소에는 CL이 장음마치 몇 개? 2개나 있고 B 수소가 붙어 있는 탄소에는 CL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기음성도 큰 CL이 1번 첫 번째 탄소에 더만 있기 때문에 케미컬 쉬프트는 어떻게 된다? HA가 더 크게 되겠죠?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 FCl, BrI 순으로 전기음성도 F로 가서 크죠? 그런 게 탄소에 한 개라도 붙으면 케미컬 시프트가 뭐 한다? 쭉 커진다. 그러면서, 자, 수업 시에는 또 그 수치도 좀 알려드렸는데, CL에 F가 하나 붙어 있는 상태로 있는 H는 케미컬 시프트 값이 약 한 4 정도 되고요. 4 이상, 4보다 살짝 큰 정도. 자, 탄소에 CL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H는 케미컬 시프트 값이 약 3 정도 되고요. Br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때 이 수소의 케미컬 시프트 값은 약 2.5 정도, 약 2.5 정도 된다. 하면서 자, 케미컬 시- 그러면서 전기음성도 큰 원자가 붙을수록 케미컬 시프트 뭐한다? 증가한다. 응? 자,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원리로 해서 CL 2개 있는 거와 하나 있는 거 하면 2개 있는 거가 또 케미컬 시프트 더 클 것이다면서 A 수소가 더 케미컬 시프트 더 크게 나타날 테고, 그 다음 A 수소가 붙어 있는 탄소의 옆 탄소에 수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렇게 2개 있죠? 따라서 얘는 3중선을 갈라질 테고, 그 다음 비수소와 결합되는 옆 탄소에는 수소가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2중선. 그러면 자, 3중선이 케미컬 시프트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3중선, 2중선 딱 맞춰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 4번은 맞았다. 자, 가능성이 큰 놈이다. 또는 맞았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은 CHCl2, CHCl2. 자, C에 탄소 2개, H 하나에 Cl 2개, Cl 2개에 H 하나. 옆에 탄소도 Cl 2개에 H 하나. 그러면 아까 3번하고 똑같은 원리로 이 두 개의 수소는 화학적 환경 동일하겠죠? 얘 마냥 화학적 환경 동일. 그럼 역시 피클 몇 개? 한 개로 나온다? 아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손쉽게 NMR 피크 이거 뭐 엄청 많이 외워야 되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전기음도 큰 애가 붙으면 케미컬 시프트 크다. 그 다음에 또 옆탄소의 수소 몇 개로 커플링 어떻게 된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를 이뤄요. 알았죠?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자, 제가 방금 풀어준 것 마냥 풀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48의 17번 문제로 이 문제는 염 수용의 전기분해죠. 현재 전극은 백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에 들어있는 즉 이온과 그 다음에 또는 물이 전기분해되는 그러한 염 수용의 전기분해예요. 자, 그러면서 전기분해 해석을 한다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출구에서 들어가면서 여기는 우선 마이너스 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자의 소모 일어나기 때문에 환원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환원될 때 표준 환전이가 큰 순서로 환원된다. 이거 같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편은 플러스 연결됐기 때문에 플러스 극이며 그 다음에 전자는 다시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산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끌려오고 음이온과 그 다음에 물 중에 여기서는 표준환원전이가 산화도 일어나야 되니까 표준환원전이가 작은 순서로 산화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 이 얘기를 안 했네.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양이온과 그 다음에 물 중에 둘 중에 경쟁되는 거죠. 둘 중에 표준전이가 양이온들과 물 중에 표준전이가 큰 순서로 환원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그러면서 ASO 퍼수용액을 전기분해할 때는 현재 A 플러스 이가네요. 지금 A 플러스 이가가 마이너스에서 현재 여기서 환원이 일어나는데 A 플러스 이가가 환원돼서 A가 얻어진대요. 그 얘기는 A에 대한 표준환전이가 물의 표준환전이보다 크다. 그러면 표준환전이 물보다 좀 약간 좀 띄워놓죠. 물보다 현재 A 플러스 이가가 더 크다. 우선 이와 같은 게 성립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 여기서는 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산화 누가 일어나냐 음이온 SO4 마스 이가와 그 다음에 물 중에 누가 일어나냐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음이온의 활동도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하셨죠? 음이온은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준전이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순서 외우고 다니는 게 좋더라 하면서 음이온 활동도 앞에서 한번 했었죠. 음이온의 활동도라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됐죠? I-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Br-, 그 다음에는 Cl-, 그 다음에 물 그리고 그 뒤로는 F-, 황산음이온, 탄산음이온 마이너스 이까죠. 그 다음에 질산음이온, 뭐 오크라산음이온 등등등등 산소산의 음이온들. 자, 이러한 순서.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I-로 갈수록 누가 잘 된다? 환원이 잘 된다. 환원이 잘 돼. 환원이래. 산화가 환원 맞죠? 환원이 아니라 산화죠, 산화. 산화가 잘 돼. 산화가 잘 됨. 음이온의 산화가 잘 됨. 이렇게. 자, 그러면서 현재 A 플러스 이가, SO4 마스 이가와 물이 경쟁할 건데 현재 플러스에서는 음이온인 SO4 마스 이가와 SO4 마이너스 이가와 물이 경쟁할 건데 누가 이기죠? 물이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물이 전기분해되면 얘가 플러스에서 전기분해되면 누가 산화된다?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0으로 산화된다. 그러면서 O2와 그리고 H 플러스를 생성시킨다.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기체는 누가 되겠어요? 가에 해당하는 것은 O2 산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Cl 했더니 B 플러스와 Cl 마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는 B 플러스와 그 다음에 B 플러스와 물이 경쟁할 텐데 B 플러스와 물이 경쟁할 텐데 현재 H2가 현재 얻어졌대요. 그 얘기는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물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표준환전이 B 플러스와 물 중에는 B 플러스가 더 작다, 물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l 마스 좀 전에 음이 활동도 보면 물과 Cl 마스 경쟁에서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Cl 마스 이겨서 Cl2 확인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2SO4 수용을 전기분해한대요. 그러면 아까 전에 방금 여기 B 플러스는 물보다 표준환전이 작다 했으니까 H2 나오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SO4는 아까 음이온 활동도에서 물보다 현재 활동도 작다, 즉
산화가 잘 안 된다 하면 산소 얻어진다 했었죠. 그러면서 가야 될 말 산소 딱 확인 사살까지 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 누군지 알아냈고, 그 다음에 양이온들의 표준 환전이까지 찾아내 봤어요. 됐죠? 그러면 이 문제 해석 다 됐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서 기억번부터 가는 산소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표준 환전이 A와 B 중 누가 더 크다? 아까 A가 더 크댔었죠? A가 더 크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BCl2로 전기분해하면 B는 얻어질 수 없었죠? B는 얻어질 수 없고 Cl은 CL2. CL2하고 그 다음에 B는 얻어지지 않으면서 누가 H2. H2가 나올 때는 자, H2가 얻어질 때는 즉 물이 전기분해 환원 반응을 한다 치면 물 두 분자가 전자 두 개 얻어서 H2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OH- 하면서 OH-도 같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성물은 사실상 H2 가스와 수용에 남아있는 OH-. 그러면 OH-의 농도가 높아질 테니까 pH는 뭐 하겠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디귿도 맞았네요. 자, 요거 디귿번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물을 전기분하면서 마이너스 극, 즉 환원이 될 때는 수소와 OH- 같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산화전극,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에서 산화될 때는 산소 기체와 H 플러스 같이 얻어진다. 이렇게 꼭 연결시켜서 알아주시기를 바랄게요. 알았죠? 이거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답은 5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48의 18번 문제. 현재 옥사산 칼슘 하면서 불용성염이 소개되고 있어요. 불용성염을 어떻게 하냐면 KSP가 소개되고 있죠. 1보다 매우 작은 KSP. 이런 게 소개되고 있으면 얘는 불용성염이다. 보룡성염. 자, 이와시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액성을 갖는다, and 가용성, 불용성 이런 거. 그러면서 액성을 찾아보자고요. 액성을 찾아보자면서 이 염을 보면 칼슘 플러스 이가 부분과 C2O4 마이너스 이가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양이온 파트는 뭔가요? 얘는 알칼리 토금속 양이온이니까 얘는 구경꾼 이온이죠. 구경꾼으로 의미 없고요. 뒤에 거 옥사산 얘는 옥사산 음이온이라는 부분인데 얘는 문제에서 현재 옥사산이라는 것은 H를 하나 내고 또 내는 이가산인데 Ka가 전부 다 1보다 작다. 즉 이건 뭐란 얘기예요? 옥사산 음이온 파트는 약산의 짝염기라는 거죠. 약산의 짝염기이다 하면서 약산의 짝염기는 누구죠? 얘는 약염기죠. 그러면 최종 이 불용성염은 액성은 또 뭐다? 염기성이다. 그래서 염기성이며 불용성염 됐어요. 됐죠? 자, 그런 다음 이 고체 옥사산 칼슘이 포화된 수용에서 옥사산 칼슘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기억번 물을 첨가하면 용해도는 증가한다. 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물을 첨가하면 우리 앞서 약산 같은 경우는 물을 첨가하면 해도 증가한다. 그러면 용해도도 증가하는 거 아니야? 하고 착각이 쉬운데 자, 물을 첨가시키면 예를 들어서 H2O 리퀴드가 1리터인 조건에서의 용해도와 그 다음에 2리터 조건에서 용해도 비교하자 하면서 먼저 용해도를 하기 전에 먼저 녹은 몰수, 용해된 몰수, 용해 몰수를 보면 용해 몰수 또는 용해 그람, 질량 이런 걸 보면 만약 1리터일 때 몰수가 X몰이라면 2리터일 때는 용매 부피가 2배 됐으니까 EX 몰이 녹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녹은 질량은 또는 녹은 양은 증가하는 거 맞아요. 녹은 질량은 증가하는 거 맞다. 녹은 용해된 용해 양은 증가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1리터당 녹는 몰수로서 1리터당 녹는 몰수로서 앞에 거 1리터당 X몰이 녹은 거고 아래 거는 2리터당 EX몰이 녹은 거로 역시 리터당 X몰 녹아 있다 하면서 용해도는 변화 없죠. 용해도는 일정하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자고 하셨죠. 용해도는 일정하다. 물을 가해봤자 용해되는 양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용해도는 변화 없음, 일정이다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Na2CO3, Na2C2O4를 간다. 자, 바로 Na 플러스 구경꾼 의미 없고요. 바로 뒷부분 옥사산 음이온을 첨가한대요. 그러면 누굴 가한 거예요? 이게 공통이온 효과라는 이름으로 요 생성물 첨가한 거죠. 그러면 표형은 어디로? 르샤틀레올레에 의해서 표형은 왼쪽으로. 따라서 용해도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그래서 공통 효과가 있을 때는 항상 용해도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숙제하고 다니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또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번 질산을 첨가한대요.
소위 산을 가한다는 얘기죠. 산성 수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염기성, 불용성 염이었기 때문에 산을 가하면 사실상 중화반응이 일어나요. 중화반응이 일어나서 즉 C2O4- 이가가 H 플러스랑 중화반응이 내서 HC2O4- 또 계속 일어나면 그러면 H2C2O4로 중화반응이 일어나요. 중화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옥사산 음이온 이것이 뭐한다?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 평형은 어느 쪽으로? 평형은 오른쪽으로 용해도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염기성 불용성염은 산성에서 중화에 의해서 용해도 증가, 산성인 불용성염은 염기성에서 중화에 의해서 용해도 증가.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시험에 상당히 또 잘 나온 놈이죠. 용해도 자체가 침전 평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게 시험에 오히려 엄청 빈도가 높아요. 그랬죠. 이런 거를 잘 알아두자.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디귿 하나 됐어요. 이번에는 48회차 19번 문제. 자, 그림은 포도당 수용액 500g을 1기압 상태에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수용액의 온도변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 있어요. 자, 현재 포도당 수용액 하면서 얘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끓을 때 한 온도에서 끓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이 이 B점에서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물의 증발.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포도당 수용액의 몰 농도가 예를 들어서 1몰랄 농도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500ml 있다. 500g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끓기 시작하면 누가 증발돼서 나간다? 물이 수증기로 증발돼서 나가겠죠. 그러면서 용매의 물의 질량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또 포도당의 몰랄 농도 증가하니까 또 델타 T, B는 증가하고 그러니 한 온도에서 끓지 않고 뭐하더라? 계속 끓는 점이 계속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혼합물인지 순수물인지는 이렇게 끓을 때 액체인 경우라면 끓을 때 끓는 점이 가만히 있는지,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또는 끓는 점이 지금 보는 것 같이 서서히 증가하는지, 이걸 가지고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하게 돼요. 고체인 경우라면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을 봄으로써, 고체면 녹는 점을 보겠죠? 녹는 점을 봄으로써 일정하게 녹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순물질이고, 녹는 점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 그때는 혼합물이다. 자, 이거랑 비슷한 방금 전에 했던 끓는 점 오름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해가지고 어는 점 내림을 활용해서 녹는 점은 점점 증가하면 혼합물이다 이렇게 또 구분하는데 쓴다 하면서 자 아무튼 B점부터 끓는 거였죠. B점부터 계속 끓는 거고 여기서부터 끓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있어요. 자 현재 1기압 조건에서 끓고 있기 때문에 이때 증기압은 내내 얼마다? 역시 1기압이다. 이렇게 이제 끓을 때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끓을 때는 언제 끓는다?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동일할 때. 그리고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그때의 온도를 바로 끓는 점. 만약 외부 압력 1기압이라면 그 끓는 점을 또 뭐라 불러요? 정상 끓는 점. 정의가 바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B점 이후 현재 끓고 있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내내 1기압이다. 그리고 끓기 전인 여기는 증기압이 뭐였더라? 1기압보다 작았기 때문에 아직 끓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B점이 끓기 시작한 점이다 하면서 우리는 이 점의 온도를 읽으면 우리는 또 뭘 구할 수 있다? 초기에 끓는데 오른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얼마인가요? 0.13도씨. 하고 이것은 몰랄 농도 곱하기 KB랑 똑같다 하면 우리는 몰랄 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KB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서 KB가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0.52라고. 그러면 몰랄 농도는 0.13 나누기 0.52에서 몰랄 농도 값은 0.25 몰랄 농도, 즉 4분의 1 몰랄 농도. 자, 이것까지 찾아냈네요. 자, 그런 다음에 기억번부터 보기 볼까요?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상태 A에서보다 상태 C에서 더 크다. 자, 우리 처음에 끓는 점이 증가하는 이유 하면서 물의 증발 때문에 용액의 농도는 뭐하더라? 용액의 초성은 증가하더라. 그러니 델타 TB가 커진다. 그래서 끓는 점 계속 증가한다. 이 말 했었죠. 그러니 퍼센트 농도 역시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A점보다 C점이 더 크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상태 B에서 수용의 증기압은 1기압보다 크다 아니라 1기압이다 해야 되죠. 크다 아니라 1기압이다. B점에서부터 끓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가열 전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얼마냐? 자, 얼마였어요? 아까 4분의 1 몰랄 농도, 즉 0.25 몰랄 농도였죠? 역시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됐네요. 다행히 요점에 대한 증기압은 묻지 않았네요. 요 C점에 대한 증기압도 물었다면 1기압.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넌센스 퀴즈 같아가지고 진짜 학생이 틀리는 그러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48회 20번 문제.
자, 이 문제 지문을 먼저 보면 현재 산화철을 열분해하여 철을 얻는 화학 반식이 아래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연력학적 데이터인 표준 생산 엔탈피와 표준물 엔트로피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와 표준 반응 엔탈피와 표준 반응 엔트로피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먼저 표준 반응 엔탈피 먼저 찾아보자면서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총합 하면서 지금 이제 이들은 철과 산소는 기준물질로 제로 제로 나와 있죠. 그러면 생성물들의 표준 생산피 총합은 제로고 그 다음에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산피 하면서 계수 2니까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산화철의 표준 생산피는 마이너스 810 해주면 최종에는 플러스 1620kJ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물 엔트로피 하면서 역시 생성물들의 표준물 엔트로피 총합 빼기 반응물 거 하면서 4 곱하기 철에 대한 표준물 엔트로피는 30,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산소는 200,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산화철은 90 해주면 이 값은 얼마다? 이 값은 540, 540. 그 다음에 이 단위 조심해야 돼요. 엔트로피 단위 뭘 쓰래요? 줄퍼, 칼빈, 몰. 이렇게. 퍼모는 좀 생략 좀 할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와 같이 해서 표준물 엔트로피와 표준 반응 엔탈피 각각 두 개 구해냈어요. 구해냈고, 그런 다음 최종 질문이 뭔가요? 이 자료부터 산화철을 열분하여 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찾아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찾아라. 이런 문제로 바로 온도에 따른 자발성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식 델타 G0 이것은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0 이걸로 그래프를 그리자. 즉 무슨 그래프? 바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CT 그래프 하면서 X축은 온도 T, Y축은 델타 G0 한 다음 엔탈피는 y절편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기울기 하면서 엔탈피 양수였으니까 양의 y절편에 그 다음에 엔트로피 양수였으니까 음의 직선 이러한 음의 직선이 얻어지고 있겠죠. 그렇죠. 얻어질 테고 그런 다음 여기 이 온도 여기를 T0로 한번 해볼게요. 이 온도 이상의 온도 여기서는 델타 G0가 음수다 따라서 자발적 정반응을 할 것이다. 자발적 정반응을 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낮은 온도 찾아냈으니까 이 온도 찾으면 돼요. 이 온도가 바로 여기서 묻는 가장 낮은 온도. 알았죠? 가장 낮은 온도다 하면서 이 온도 찾으면 되는데 이 온도는 어떻게 찾냐? 이 온도 어떻게 찾냐면 바로 델타 T0가 0이 되는 온도, 즉 위에는 이 값이 0이 되는 온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온도 T0 이것은 누구가 되는 거죠? 엔트로피분의 엔탈피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온도가 델타 S분의 델타 H 이거보다 큰 온도에서 뭐다? 정반응은 자발적이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엔탈피와 엔트로피 다 찾아냈으니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왼쪽으로 넘어와서 그 온도 T0를 찾는다면 이는 엔트로피 얼마? 540 줄퍼 칼빈 그 다음에 엔탈피는 1620kJ 하면서 아래는 줄이고 위는 킬로주니까 단위 맞추자고요. 그러면 10의 3승 줄 해놓으면 줄줄 약분되고 칼빈은 분자로 올라가면서 최종 이 값 얼마? 3000 칼빈. 따라서 가장 낮은 온도는 몇 도다? 3000 칼빈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 이제 이런 질문 들어와요. 선생님, 방금 전에 이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정말 자발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온도하면 주어진 보기에서 가장 낮은 온도하면 3000 kelvin 빼고 이 온도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들어와요. 맞아요. 맞는 얘기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형태의 질문에서 가장 낮은 온도 찾아라 하면 이 질문 자체가 이 온도 찾아라 문제예요. 문제 유형이 풀이 유형이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이거를 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3000 칼빈보다 큰 온도에서 정반 자발적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나오죠. 예전에 지금 이게 48회니까 몇 년 전이야? 10년도 더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러한 표현을 좀 많이 쓰면서 가장 낮은 온도 찾아라 하면 이 온도 찾으면 된다.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출제를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좀 잘못하면 좀 뭐랄까 이의 신청 심하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글로 써서 나와요. 나오는데 이 당시엔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와 같이 푼다라는 거 알아두자고요. 가장 낮은 온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계되는 그 온도 찾아라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됐어요.